네, 안녕하세요. 예, 교재 다 받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기초 독본서라로 개념서라로 해서 뭐 작년하고도 틀려요, 이게. 올해는 25페이지인가? 우리 중개사법. 많진 않아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우리 과목이 뭐다, 이 정도, 소개한 정도밖에 안 돼요. 이제 진짜 기본서 나오면 그때부터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하고 다음 주는 기본적인 거, 여기 있는 거 가볍게, 우리 과목이 어떻게 구성됐나, 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뭐 마인드맵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도해식이라고.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읽어 보시기는 안 했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공부의 기본은 미리 예습하고 오는 거의 기본인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쭉 강의하다 보면 중개사법 예습하고 오시면 거의 드물더라고. 그냥 가서 듣는 거지. 하여튼 열심히 들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천안에서만 한 8, 9년 했나? 강의를 오래 했어요. 저쪽 학원에서 있다가 또 여기 와서 어차피 세롬에서 계속 있었는데, 천안에서 뭐, 제 모르는 사람은 또 간첩일 거예요, 아마. 그죠? 공부하신 분들 중에. 그래서 이제, 많이 배출했고, 제자들도. 그래서 이제 쭉 깔려있고. 그래서 뭐, 저에 대해서 아신 분은 또 알 거예요, 소문 들어서. 모르신 분은 이제 지금부터 알아가면 돼요. 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뭐 싫든 좋든 1년간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뭐 작년 교수진 중에서 저 혼자 살아남았어요, 지금 여기.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만 살아남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저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뭐 제 강의 듣고 뭐 실패했다고 하신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게 하다 보면 보통 합격하신 분들 보면 80점 이상 다 나와요. 뭐 95점까지도 심지어 100점까지도 나온 사람도 있어요. 드물지만. 그래서 이제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수업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됐다 싶으면 또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혼자 한다고 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끝까지 그 동영 모의고사 그 10월까지 끝까지 출석하신 분들이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이 좀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이 다 떨어졌거든요. 공부 좀 많이 했어도 다 떨어지고, 공부할 줄 아는 사람, 끝까지 학원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 합격을 했어요. 이제 여기 학원, 우리 학원 비교한 게 아니라 다른 학원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이 실패를 한 이유가, 옛날 같으면 다 합격하실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많이 실패한 걸 보면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시험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거든요. 실전이 중요하니까 그걸 생각해서 학원 시킨 대로 하면 돼요. 이 시스템이, 이 셰롬이 수십 년간, 20년 이상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초교재 나오고, 기본서 3번 돌고, 문제풀이하고, 모의고사 풀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 시킨 대로 쭉 따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월달, 4월달 보면 이제 중간중간 또 일요 특강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그거 안 듣고 가신 분 있잖아요. 나중에 7, 8월달에 또 못 따라와요. 그거 이제 좀 힘들더라도 그 특강 같은 것도 잘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잘 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셰롬에서만 20년 넘게 강의를 했어요. 다른 데 가지도 않고. 그렇죠. 셰롬에서만 나는 잘 안 움직이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쭉 따라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깁니다. 이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게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이니까 이름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지. 그죠? 나는 여러분 이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데,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과목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우리 과목은 여러분 교재 보면 122페이지, 122페이지. 앞쪽에 보면 119페이지가 나와요. 3편.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실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122페이지, 121페이지. 근데 앞쪽으로 내면 121페이지가 되죠. 121페이지. 자, 그래서 우리 과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이렇게 표현했죠. 예, 근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것하고 그 다음에 중개 실무가 있어요. 그 실무 나와 있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됐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최근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여기 두 가지에서 한 80%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32문제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20%, 8문제 정도 나와요. 올해도 뭐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올해 실무과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제 40문제가 나와요. 그럼 민법 몇 문제 나옵니까? 우리 중개사법도 비중이 똑같아요. 근데 공부할 때는 항상 민법하고 학개론, 공법, 민계공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실패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목도 40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하기는 좀 편할 수가 있어요. 40문제인데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해버리면 나중에 끝에 가서 문제가 발생해요. 합격하려면 우리 과목에서 점수를 빼줘야 돼요. 왜냐하면 공법이나 이 공시법이 의외로 점수가 쉽게 나온 과목들이 아니에요. 모의고사 때 잘 나오더라도 실전에 가면 항상 고전한 게 공법입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넓어서 안 배운 데 내버리면 손을 못 대요. 쉽게 내더라도.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과목은 그래도 범위가 있어요. 범위가 있어. 어렵게 내든 쉽게 내든 하여튼 범위가 있으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점수를 뺄 수 있는 과목이에요. 범위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법이나 이런 건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때 잘 나오더라도 의외로 또 실전에서 고전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법에서 최소한 몇 점을 빼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80점입니다. 80점이 마지노선이야. 그죠? 80점을 빼줘야지 2차 과목 안정권에 들어가요. 공법에서 좀 적게 나오더라도 보태줄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올해도 그러신 분 있어요. 우리 올해 학교 가신 분 중에서 천안에서 공시법 42.5, 그죠? 공법 57.5, 중개사법 82.5. 그러니까 평균 딱 60점이야.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중개사법에서 80점 밑으로 나와버리면 합격이 전혀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목을 공부 안 했냐? 그건 아니에요. 다 열심히 했어. 다 열심히 했어도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과목은 60점 갖고 만족을 하면 안 돼. 80점을 목표로 세우고 공부를 하셔야 돼. 근데 이 80점 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문제, 공부할 때 쉽지 않아요. 60점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하면 나와요, 점수가. 근데 80점 빼려면 진짜 힘들어요, 이게. 힘드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느 과목이든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과목이든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쭉 따라와 주시면 된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제 과목 간단히 소개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앞에서 다 이야기했을 거고 그냥 이제 진도 나갈게요. 예, 그렇죠. 그러면 122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을 한번 봐주세요. 자, 그 총칙에서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보면 용어 정의가 나와요. 용어. 그래서 이제 가장 공부하는데 기초가 되면서 중요한 건데 우리 과목에서 이 용어도 시험 자주 나와. 매년 나오는데 올해도 나왔어요. 매년 나오는데 계속 틀리는 게 용어야. 그렇죠?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10월 가면 틀려요. 10월 모의고사 보면 맨날 틀려. 그래서 이번 그저께 10월 달에 모의고사 할 때 4번을 보더군요. 4번 모의고사 봤는데 용어 문제가 4번 다 나왔는데 한 번도 용어에서 맞춰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부터 배우는데도. 그래서 영어가 간단한 것 같아도 문제를 꽈니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과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중개라는 용어가 나와요. 중개.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중개업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공인 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 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와요. 개업공인 중개사. 개업공인 중개사.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소속공인 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어 가지고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뭐 적을 필요 없이 그냥 들어봐요, 지금 뭐 단계에서 뭐 적을 필요도 없어요. 자, 중개가 뭐냐?
한번 적어볼게요. 용어는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법 3조 규정, 이게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들어갑니다.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래 당사자 간의 뭘 중개하느냐? 매매하고 또 교환하고 또 임대차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권리입니다. 권리의 무슨 행위?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한 것이다? 알선하는 것이 중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뭔지 감았어요? 중개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뭐 하는 것이다? 알선한 것이 중개다. 그죠? 그럼 이제 하나씩 해석 들어가야 돼.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어요? 이 법정이라면 법에 정한다 이 말이고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부동산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개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중개할 수 있는 건 뭐냐? 좀 이따 나오겠지만 토지, 건축물이라 그래요. 또 뭘 중개할 수 있고요?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있어요.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이 있고 그 다음에 임목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임목. 그 다음에 광업재단. 그 다음에 공장재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럼 이것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없는 물건이다? 없어요. 그러면 선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동차도 등록증이 있잖아요. 거기 소유자가 누군지 다 나와요. 공시가 되고 있거든요. 이 토지 같은 건 누구 소유라고 등기를 해서 공시를 하는 거고 여기는 자동차는 누구 소유자라고 등록이 돼 있어. 그러지만 중개할 수 없어. 이건 선박도 마찬가지. 20톤 이상 선박 같은 것은 등기를 하게 돼 있어. 이거 다 안 돼요. 항공기도 중개할 수가 없어. 이런 건 다 중개할 수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이 토지나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걸 중개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개념 잡았어요? 그럼 토지, 건축물은 대충 뭔지 알죠? 그럼 임목이 뭘까? 이제 여러분들 실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 나무, 그죠? 여기는 명인 방볼 갖춘 나무? 예, 그건 따로 있어. 그건 임목이란 그래. 우리 몰라요. 아주 좋아. 여기는 임목이 뭘까? 네? 임목. 그냥 대답해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임목. 아, 등기된 나무, 이건. 기다려본다까지 나왔어. 기다려본다. 자, 임목이라는 것은 등기된 수목을 말합니다. 여기다가 이것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렇게. 등기부에 등기를 해놓은 수목을 뭐라 그래요? 임목. 그러니까 일반 수목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배워갈 거예요. 수목은 4가지를 공부를 해야 돼. 그냥 있는 일반, 토지 일부로서 수목, 명인방벌 갖춘 수목, 임목, 이런 거 다 공부를 구분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제 등기되는 거.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실력 테스트 해본 거고, 아신 분은 한 명밖에 지금 되도 못했죠. 그리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을 중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나 중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을 중개한다. 그럼 거래 당사자란 것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거래 당사자란 것은 갑하고 을을 말합니다. 자, 이 갑하고 을. 그러면 이 토지를 중개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합니다. 이것은 중개업소 사장을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써요. 이 사람이 들어가는 행위를 알선한 것이 중개거든요. 그럼 뭘 중개하느냐? 매매. 자, 갑하고 을이 거래 당사자요. 그러니까 매매 같으면 매도인하고 누구? 매수인.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하고 임차인. 이분들을 말합니다. 그럼 매매란 것은 사고 파는 거. 토지 사고 파는 거. 교환이란 것은 물건을 바꾸는 거. 임대차는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리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것을 뭐 하는 것이 알선한 것이 중개다. 그러니까 매매하는데 소개해주고 교환, 임대차, 알선한 것이 중개다. 이 뜻이야.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뭐 이것은 뭐 개념만 알면 돼요. 내용은 민법에서 배울 거고. 자, 이런 것을 알선한 것이 중개다. 뭐 이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해야 그 밖에 권리. 이제 이게 문제예요. 권리. 그 밖에 권리는 이제 서서히 할 건데, 이 권리도 중개할 수가 있어요.
그건 서서히 할게요. 복잡하니까. 그 다음에 득실이란 건 뭐냐면, 설정, 소멸, 이전 행위를 말합니다. 설정, 소멸, 이전 행위. 이런 것을 뭐 하는 것이다? 알선. 연결해 준 것이다. 알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해 준 것이다. 이게 중개다, 이 말이야. 이게 뭐다? 중개다. 그럼 이제 중개가 대충 뭔지 감 잡았어요? 토지, 건물을 알선해 준 게 중개다. 토지, 건물, 임목, 광업재단 알선해 준 게 중개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해를 했나 안 했나 확인 들어갑니다. 그럼 자동차를 알선한 것은 중개요? 아니요? 아니죠. 왜?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그죠?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소개해 줬어요. 남자하고 여자를 소개해 줬어요. 만나게 해줬어. 중개요? 아니요? 그것도 왜 아니에요? 그래,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아닌 거예요. 그죠? 알선은 맞잖아요, 그것은. 알선. 그래서 그것은 아니야. 그러면 이것은 중개인가 보세요? 이건 중개인가 봐봐요. 토지 개발하면 좋냐, 안 좋냐 상담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소 사장이 이 토지를 개발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어보니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상담을 해줬거든요. 그건 중개겠어요, 아니겠어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오로지 돈하고 연결시키네. 아주 좋았어요. 돌잔치한테 그때 돈 집었죠.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이제 뭐 답은 맞았는데 하여튼 해석이 엉망이야. 그래서 이제 이건 알선이 아니지. 상담은 알선이 아니고 소개해 준 게 아니지. 고민 해결해 준 거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지는 중개 대상으로 맞지만은 그건 고민 해결해 주는 것이지 물건을 연결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중개란 말은 이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한 게 중개다. 법정 중개 대상물을 알선한 게 중개다.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 개업공인 중개사, 중개업소 사장이 하는 일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란 용어가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조문을 그대로 숙지한 게 좋아요. 용어만큼은 나중에 그래야 10월 달에 고민을 안 해. 맨날 틀리거든요. 영어만 나오면 맨날 틀려. 그렇죠? 중개 개념 끝났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지금도 알았더라도 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거 하다 보면 또 잊어먹어. 다 잊어먹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잊어먹고 또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년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개업 나옵니다. 중개업이 뭘까? 세 가지. 다른 사람의 뭐에 의해서? 의뢰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고? 보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뭘 업으로 한다? 중개를 업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중개 동그라미 쳐서요. 중개를 동그라미 쳐봐요.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뭘 업으로 해야 돼? 중개를 업으로 해야 한다. 그럼 이제 그대로 해석 들어가요.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의뢰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건물주자 생각. 이게 건물. 갑이 건물주인데 A란 개업공인 중개사 찾아와서 이거 팔고 싶으니까 중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맡기는 사람. 맡기는 사람 뭐라 그래? 의뢰인. 자, 의뢰인을 말해요. 의뢰인. 여기서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한다? 의뢰인을 말한다. 이 사람은 의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대부분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팔려고 내놓겠죠? 근데 진짜 소유자는 병이고 이 사람이 병의 대리인 자격으로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이게 대리인도 의뢰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의뢰인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개념 잡았어요? 예. 자, 이런 경우도 이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의뢰인을 말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한 뭘 받으라 그랬어요? 보수. 보수가 뭐예요? 중개보수. 옛날에 중개수수료를 하는데 요즘은 중개보수란 말 써요.
중개 수수료란 말을 쓰지 않고 중개 보수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해주고 받는 돈이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주고 알선해주고 받는 것이 이제 보수인데 이걸 받아야만이 중개어부 개념에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들 뭐 아는 사람 있잖아요. 이 물건 자기 친척 물건을 의뢰가 들어와서 중개를 해줄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친척이니까 중개보수 안 받고 무료로 해줄 수도 있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중개어부 개념에 들어갈까? 또 이 문제가 지금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 받아야 돼요. 그럼 무료 중개를 했다 가정을 해봐요. 무료 중개하면은 중개업이 안 들어가요. 보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중개는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개. 중개는 아까 뭐만 하면? 알선만 하면. 알선만 하면 중개야. 그러니까 돈을 안 받더라도 중개는 되지만 무엇은 안 된다? 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업이 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돼? 보수를 받아야만이 중개어부 개념에 들어가요. 개념 잡았어요? 네. 개념 잡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이 뭐냐? 뭘 업으로 해야 돼? 물건 소개해 준 걸 업으로 해야지 중개업이야. 그럼 아까 상담 이야기했죠. 상담을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건 상담업이야. 그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를 업으로 해야만이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거예요. 이쪽은 업이 되는 경우고 이쪽은 업이 되지 않는 걸 말해요. 그럼 업이 되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이 불특정 다수인이란 뜻이 뭘까요? 특정되지 않는 다수 사람을 말하면 누구나. 그럼 특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거야. 여러 번 해야지 업이 돼요. 그럼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 아니야. 근데 여러 번 해야지 어부 개념에 들어간다. 그러죠? 근데 이 계속이냐 반복이냐는 꼭 횟수만 갖고 따지지 않는다는 거지. 횟수가 중요하지만 한 번 해도 계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그건 업으로 가버려요. 예를 들어서 사무소 내놓고 중개사무소를 내놓으면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 한 번 하다 걸렸어. 아직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건 한 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으로 봐버려요. 왜 계속으로 보겠어요? 사무소를 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업이 되버려요. 그럼 업이 되면 이제 뭐가 되냐?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지. 그럼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업이란 말은 여러 번을 말하는데 여러 번을 계속을 말하는데 한 번도 상황에 따르는 계속이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이라는 것은 우연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한 번이야. 우연히 그러면. 그죠? 근데 사무소 내고 한 번 그러면 계속으로 봐야 되고 영업 개시 후 한 번 그것도 계속으로 봐야 돼. 그럼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횟수만 갖고 따진 게 아니에요. 사회 통념으로 따진다. 그리고 영리 목적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목적성? 그럼 비영리 목적으로 하면은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업이 되려면 이쪽에도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충족이 돼야지. 하나라도 빠져버리면 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봐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했는데 보수를 안 받았다. 이건 업이 또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세 가지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지. 지금 잡았어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이제 중개업이 대충 뭔지 감 잡았죠? 다른 사람 의뢰, 일정한 보수, 중개를 그냥 잡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그럼 학원 등록은 했어요? 네,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아서 학원 등록해서 공부한다라니까 옆집에서 우리 물건 한번 중개 한번 해봐라. 공부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물건을 중개해 줬거든요. 그리고 계약서까지 다 써줬어. 공부한 걸 배운 걸 기초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동네에 잘한다고 소문내고 서로 해달라래. 그래서 몇 개 했어. 동네 거. 그러면 그러면서 고맙다고 보수 주니까 보수 받았고. 그러면 자격증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했어 안 했어? 그럼
그러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냐? 또 이 문제가 제기돼요. 중개업 개념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여기는 안 들어가요? 갸우뚱해? 여기는 들어가. 강력히 들어간다고 들어간다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요? 둘 다 강력하네. 최종별로 들어가요? 네,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인데 이건 등록을 하고 했어요, 등록을 하지 않고.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벌을 받게 돼요. 중개업이 안 되면 처벌도 안 받지만 업이 돼버리니까 무등록업으로 처벌받아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가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록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보수받고 하면 중개업으로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개업 개념에는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충족되면 세 가지. 몇 가지만 충족되면 세 가지만 충족되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중개업 개념은 다른 사람의 일정한 보수, 중개업 이걸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 해석 방법인데 해석이야 뭐 듣다 보면 다 해결돼. 지금 당장 안 외우더라도. 그죠? 일단은 여러분들 법 조문 숙지하는 게 급선무야. 해석하는 것은 듣다 보면 다 돼. 앞으로 계속 들을 거니까. 뭐 적어야 돼? 찍어야 돼? 좋았어요. 너무 좋아. 벌써부터 열정이네.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용어가 뭐가 있어요? 공인? 중개사가 네 번째인데 하여튼, 칠판 순서대로 갈게요. 공인 중개사란 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어요? 공인 중개사 되려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어느 법에 따라서? 이 법. 자, 자격을 뭐 한 자?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 법이란 거 어느 법을 말해요? 공인 중개사. 우리가 배운 것이 지금 공인 중개사법이거든요. 이 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득하면은 공인 중개사야. 근데 이 한 줄 가지고도 시험에 나와. 그럼 애국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나와. 그러면 공인 중개사 맞아 틀려? 틀려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득해야지 공인 중개사야. 애국법 그러면 틀려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취득한 자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면 틀려.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자 틀리고,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안 나와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놀고 있어도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야. 일 안 하고 있어도 뭔만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공인중개사예요. 그죠? 공인중개사. 여러분들 합격만 하면 공인중개사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 일 않고 중개업을 안 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누구 만나면 저는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같은 사자니까 꿀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같은 사자잖아요. 저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죠? 놀고 있어도. 자, 그래서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공인중개사. 개념 끝났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란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걸 이제 줄여서 앞으로 저는 개공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알아먹어야 돼. 개공, 줄여서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 개공 그러면 알아먹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3번은 뭐라 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 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 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 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설 등록을 한 자. 그러면 등록이 뭔지 아세요? 중개업 하겠다고 서부구청에 가가지고 등록을 하면 허가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중개업을 하겠다고 서북구청에 가서 중개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개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뭐라요? 공인중개사. 그럼 자격증 취득해갖고 이제 중개업 하겠다고 개설 등록까지 하면은 뭐가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개공. 옛날에는 중개업자라는 말을 썼잖아요. 요즘은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개설 등록.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개설 등록. 개공 이꼬로 등록이야. 개공 이꼬로 등록. 개념 잡았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는 책에 없지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서 알고 들어가야 돼.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법 부칙 6조 2항.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자,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 법인 만들어서 중개하는 거. 변호사도 법인 만들어서 하잖아요. 세무사도 그러고. 이분들도 법인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개념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또 자격증 가지고 등록한 사람. 이제 보통 개인적으로 한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들이 등록하면 이거예요. 보통 개인적으로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겠어요?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예전부터 해오신 분들. 이걸 중개인이란 말을 써요. 뭐라고 표현을 해? 중개인. 같은 말이에요. 이분들은 옛날부터 자격증 없이 옛날부터 해오신 분, 할아버지들 복덕방 있잖아요. 그분들을 말해요. 근데 이분들도 등록은 안 했지만 공식적으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거든요. 등록이 안 됐지만은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줘. 간주를 해줘서 개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공 종류는 몇 가지? 3가지 있다는 정도 알아두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몇 가지 종류? 3가지. 그리고 이제 법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이제 뭐 기초할 때도 자주 나오니까. 개념 잡았어요? 예.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아요.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개념 끝. 나와 있죠? 그럼 소속공인중개사 나옵니다. 그럼 소속공인중개사 이거요. 줄여서 뭐라 그래요? 소공. 소속공인중개사를 줄여서 이제 앞으로 소공이라는 말을 쓰면 알아먹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를 개공, 소속공인중개사를 소공. 그렇죠?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것은 뭐라 하세요? 거기 읽어보세요.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자, 공인중개사 어떤 거?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로하는 놔놓고 일단 중개 업무 수행 밑줄. 중개 업무도 할 수도 있고 또 무엇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보조 업무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3가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소속공인중개사라는 것은 자격증 가지고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이야.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자격증을 가지고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을 뭐라 그래? 소속.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는 말은 이분들이 직접 계약서 있잖아요. 매매 계약서 이런 거 쓸 수가 있어요. 중개 업무도 하고 또 커피 심부름도 하고 현장 안내도 하고 보조도 할 수 있고 만능이야. 그러니까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사장, 개업공인도 할 일도 할 수 있고 보조원이 할 수 있는 할 일도 할 수 있는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렇죠? 예,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을 소속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소속. 중개 업무는 직접 계약서도 쓸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다는 거. 현장 안내, 서류 복사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 좀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개 보조원이 나와 있어요. 중개 보조원 개념은 뭐라고 나왔습니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이거 봐보세요. 서공은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한 사람, 이건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이에요. 보조는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 그러면 중개 업무를 해, 못 해? 못 해. 계약서를 못 써요. 그럼 말 그대로 단순 업무를 보조합니다. 보조 업무만 할 수 있어요. 보조 업무는 같아요. 이게 현장 안내, 서류 복사, 전화 받는 거, 이런 것만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같은 직원이지만 여기는 자격증 가지고 취업한 사람, 자격증 없이 취업한 사람. 그리고 여기는 중개 업무 하되 여기는 못해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개념 잡았어요? 자, 이것이 이제 우리 과목에서 공부하는데 가장 기초이면서, 근데 시험도 자주 나와. 시험도 꼭 한 문제가 나와. 실전에서. 시험도 꼭 한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제 더 깊게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이 조문을 좀 숙지를 하시면 돼요. 조문을. 개념 잡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중개인은 그 적은 글씨로 나와 있네요. 그 법부치 6조 2항의 규정의 개공. 중개인 나와 있죠? 예, 그 적은 글씨. 자, 이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봐보세요.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그 2번, 도표 밑에 2번 중개 대상물 있습니까? 중개 대상, 그 양갈 1번은 뭐 상식으로 읽어 두시고, 2번 종류 있습니까? 거기만 몇 적었어요? 토지.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것이다. 그리고 임목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등기된 수목, 이제 내 것이라고 등기, 홍길동 것이라고 등기부에 올려놓는 거예요. 등기된 수목을 임목.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나머지는 서서히 배워갈 거고. 자, DP 넘어가보세요. 이게 총칙 파트 끝났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실전에서. 중개 대상물에서 한 문제, 용어에서 한 문제. 그러니까 두 문제, 벌써 두 문제 맞췄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표는 뭐 볼 필요 없고, 그 2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공인, 중개사, 제도. 이거 이제 우리 과목에서 2장 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공인, 중개사, 제도. 근데 공인, 중개사, 제도도 내용은 많아요. 근데 여기는 뭐 거기에 거의 써놓은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 정도만 봐드릴게요. 공인, 중개사, 제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거기 나온 것이 시험 시행 기관 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시험 시행 기관이란 말은 여기서 시험 시행이라는 건 어느 시험을 말하겠습니까요? 공인, 중개사. 지금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는 공인, 중개사 자격 시험을 말합니다. 됐죠? 예. 자, 그러면 원칙적으로 시험은 실시권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공인, 중개사 시험 아직 안 배웠지만 우리 공인, 중개사 시험은 원칙적으로 누가 실시권자로 생각하고 왔어? 국토교통부 장관? 여기는. 좋아.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생각이죠. 근데 원칙은 시도의사야.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돼요. 근데 대부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러면 시험 실시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의사야. 그럼 여기서 시도의사 할 때 시는 어떤 시를 말해요? 이건 이제 기초 개념이니까 알고 있어야 돼. 당첨. 어떤 시를 말하겠어요? 여기서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한다고. 이 개념이 흔들리면 안 돼. 시도지사 할 때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해요. 그러면 천안시장은 여기서 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아산시장 이건 아니에요. 그건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그거의 시장이 거기에 들어가고, 시도지사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까지를 말해요. 그래서 도지사 이렇게 연결되면 별도 말이 없더라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거기 시도지사 동그라미 치시고, 그 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적어 놓으세요. 그거 도지사. 그럼 예외적으로 국장. 예외적으로 국장.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돼. 원칙은 누구요?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지금 통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이 균형 유지를 위해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별로 시행한 게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충청남도 따로, 경기도 따로, 서울시 따로 시험이 이렇게 시행한 게 원칙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법은 옛날부터 규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시도별로 뽑는 게 원칙이야. 이제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장이 하는 것은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따로 서울시 따로 보면 뽑는 인원이랄지 시험 문제 난이도랄지 이게 다 달라져 보잖아요. 그래서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지금 국장이 통합적으로 하는 거고 원칙은 시도시합니다. 원칙이 국장이 아니에요. 이거 이제 나중에 자주 헷갈리거든요. 그죠?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응시 자격. 이제 응시 자격 여러분 중요하죠. 응시 자격 없는데 앉아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응시 자격. 시험 응시 자격도 없는데 지금 공부한다고 열심히 앉아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별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그래서 같이 앉아 있잖아요.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좋았어요. 성별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또 나이, 연령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어요? 미성년도 볼 수 있어요. 혹시 미성년자 계세요? 여기? 손 한번 들어봐요. 좋아. 미성년자 아무도 없네. 보통 우리가 이제 요즘은 최연소를 발표를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최연소 합격자, 최고령 합격자, 수석 합격자를 발표를 했어. 요즘 안 해, 그거. 옛날에 하면 보통 17세 정도 되면 최연소가 나오더라고. 17세. 고등학생 정도. 우리 학원에서도 작년에 고등학생도 여기 열심히 2명이나 다녔는데, 야간반으로. 오전 내 학교 수업 듣고 와서 저녁 내. 그 친구 또 올 거예요. 안 되니까. 야간반에 있어요. 그래서, 연령 제한 없어요. 그리고 국적 제한이 있을까요? 국적. 불문입니다. 애국인도 볼 수 있다는 거지. 혹시 애국인 계세요? 애국적 가지신 분? 아니, 피부 색깔로 따진 게 아니라 그 국적으로 따지니까. 뭐 캐나다 국적이랄지 미국 국적 없어요? 간혹가다 애국인도 와요, 학원에. 이 앞전에 옛날에 몇 년 전에 천안에도 그 애국인 캐나다 국적 가신 분이 강의 듣다 갔어요. 맺지 못하고, 끝을 맺지 못하고 갔는데. 그 원래 이쪽 사람인데, 국적이 캐나다더라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나 봐요. 근데 그분이 한 3, 4개월 공부하다가 그만뒀는데, 하여튼, 국적 불문이요. 국적 불문, 애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는 거. 그럼 여기서 자격증 취득하면 개설 등록 가능해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목동에서 강의할 때, 미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공부하신 분이 있었어요. 합격했어요, 그분은. 지금 미국 살고 있다고. 근데 이제 5월 정도 돼서 방어도 놓고 이제 여기서 목동에서 공부를 해. 중개사 학원 다니면서. 1차 합격하고 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2차 또 유학 가서 공부를 해. 내가 물어봤어.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앞으로 한국을 들어올 건데 들어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거래. 지금은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도 있어요. 미국에서까지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고. 우리는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그건 미국에서까지 공부해가지고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뭐 2년 만에 합격했는데 하여튼 1차 따로 2차 따로 그래서 이게 방어도 놓고 공부해가지고 또 미국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국적 불문입니다. 이것도 시험 자주 나와.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빙빙 돌려서 나온다고. 이걸 빙빙 돌려서 시험이 나와요. 하여튼 연령 불문, 국적 불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거거든요. 결격 사유. 이제 결격 사유는 아직 안 배워서 잘 모를 건데 결격 사유 기간 중에도 원칙적으로는 시험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는 앞으로 배워 나갈 건데 뭐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결격 사유거든요.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그리고 또 집행유예 있잖아요. 혹시 집행유예 받고 오신 분 있어요? 간혹가다 와 있어요. 수험생들 중에 집행유예 받고 왔다고. 왜 집행유예 받느냐? 남을 때려가지고 폭행을 해서.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도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요. 이것도 결격사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격사유 기간 중에서 공부해갖고 합격만 하면 자격증 나와. 근데 중개업은 못해. 결격사유 끝날 때까지. 결격사유 이제 끝나는 시기가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건데
그 끝나면은 중개할 수 있어요. 자격증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혹시 뭐 파산 선고를 받았다 할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할지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열심히 해서 자격증만 취득하면 돼. 그리고 경찰서에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근데 집행유예 2년 정도면 1년 지났어. 그러면 공부 1년 하면 딱 자격증 취득하면 바로 가능하잖아요. 2년 동안만 중개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근데 예외적으로 딱 못 보는 게 있어요. 시험 못 보는 게 있는데 결격 사유 기간 중에서 시험 못 보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시험 못 보냐? 3년간. 여러분들 그 자격증 취득했다가 잘못해갖고 취소될 수 있잖아요. 그럼 3년간 시험 못 봐. 그거 빼고는 다 시험 봐요. 그리고 부정행위자 있잖아요. 컨닝한 사람. 대리 시험 보다 걸린 사람. 이 부정행위자 있습니까? 부정행위자는 5년간 응시가 제한이 됩니다. 몇 년간? 5년간. 컨닝하다 걸리면. 근데 이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기는 중개업을 못해. 보조원도 못해요. 중개업 자체를 못해. 근데 여기는 중개 보조원 아까 자격증 없어도 된다 그랬죠? 중개 보조원을 할 수 있어. 시험만 못 보는 거야. 이게 결격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개 보조원은 될 수 있어요. 이 차이야, 이 차이. 보조원은. 그래서 이제 이 차이인데 여기는 보조원도 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부정행위자 같이 시험 못 보는 건 똑같아요. 시험 못 보는 건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 자격 취소되고 3년 동안은 보조원도 못 하고 부정행위자는 보조원을 할 수 있어. 뭐만 못 봐? 시험. 그러니까 이건 시험 결격 사유야. 그래서 이제 시험만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응시 결격에서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자 5년 나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차이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시험 볼 자격이 있어요? 네. 오, 좋았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가장 중요한 거. 그죠? 예. 결석 안 하고. 근데 이제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또 잊어먹는 속도가 더 빨라져요. 적게 보이면 좀 기억이 오래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연습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1년은 투자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첫째 줄 맺어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공인중개사 명칭을 어디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어디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명함이나 뭐 전단지 이런 데다가 공인중개사 쓰지 말라. 지금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아니잖아요. 명함이랄지 파서. 옛날에 내가 강남에서 강의할 때 이런 일이 있어. 이걸 딱 듣더니 쉬는 시간에 쫓아온 거예요. 바로 쫓아왔어. 큰일 났다고. 이제 큰 일이 났다. 이거 걸리면 몇 년인지 아세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벌금 들어가요. 유사명칭 쓰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벌금. 보면 걸리면 이제 징역 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쫓아온 거예요. 큰일 났다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지금 공부한 학생이잖아요. 그럼 자격증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근데 중개인하고 아까 중개인들은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자격증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인하고 동업을 한대 자기가. 수험생하고 이렇게 동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자격증 없잖아요. 근데 어차피 영업을 하려면 광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근데 명함에 이분이 시켰대. 아무것도 모르니까.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파악고 돌려라. 아니, 그래야지. 둘 다 자격증도 없는데, 그 돌리면 누가 오겠어요? 고객이? 그러니까 자격증, 공인중개사 누구라고 파악고 돌리라 그래서. 그런지 알고 그냥 다 명함을 돌렸대요. 이제 몇천 장 뿌렸는데, 갑자기 이걸 배우더니 이게 징역 벌금 들어가잖아요. 쉬는 시간에 쫓아왔어.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사건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 그 방법이 없잖아요. 안 걸리는 수밖에. 앞으로만 하지 말라 그랬지. 앞으로만. 그걸 어떻게 해요? 명함 다 뿌린 거 어떻게 다 해소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겨우코 밥까지 사준다면서 겨우코 이걸 해결하라고 쫓아다니는데 그것도 골치 아프대고.
아,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뭐, 안 걸리면 돼. 그대로 조용했는데 하여튼, 그쵸. 하여튼, 이게 명함이랄지 전단지랄지 이런 데다 유사명칭 쓰지 말라. 쓰지 말라.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이와 유사명칭을 쓰지 말라. 이해됐어요? 예, 걸리면 1년하고 1지. 개념 잡았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니까 1시간이 흘러버렸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 들어갈게요. 예.